언제 헬스장에 안 갔지? 여기서부터는 그냥 바로 얘기하면 안 되고, 바로 얘기하면은 자꾸 희망적이고 이상적이고 상상 속의 내가 아닌 실제가 아닌다에 대해서 이걸 적게 되거든? 여기서부터 이제 성찰의 단계를 들어가야 돼. 실제로 내가 어떻게 해서 가게 됐고, 실제로 어떻게 해서 안 가게 되는지를 지금부터 헬스장 다니는 몇 달 동안, 몇 주 동안 계속 모니터링을 하는 거야. 메모를 하는데 절대 여기서 피해야 될 게 내가 겪지 않은 감정이나 겪지 않은 동기에 대해서 쓰면 안 돼. 예를 들어서 뭐 내가 머릿속으로 괜히 내가 바디 프로필을 예약을 하면은 헬스장에 잘 갈 것 같은 거야. 이런 거 적으면 안 돼. 왜? 내가 과거에 경험한 게 아니잖아. 이런 건 적으면 큰일 나요. 되게 구체적으로 자, 헬스장에 언제 갔냐? 집에 가기 싫어서 갔다. 실제로 일어나는 일인데 이거 혼자 생각하려고 하면 안 되거든. 그냥 헬스장 가다가 문득 나 오늘 헬스장 어떻게 해서 갔지? 집에 가기 싫어서 갔네? 이걸 적어. 그 다음에 거기 가면은 이쁜 여자가 이 시간대에 운동하고 있어서 이쁜 여자 보고 싶어서 갔다. 이런 걸 적어. 그러면서 계속 모니터링을 하다 보면 되게 깜짝 놀라거든. 자기가 되게 이런 이유로 헬스장을 자기도 잘 몰랐어. 그 다음 또 안 가는 경우가 있어. 안 가는 경우가 뭐가 있냐면 예를 들어서 뭐 비 오는데 추워서 안 갔다. 실제로 일어나는 일들이죠. 그냥 가려고 하는데 생각해보니까 운동복을 집에 놓고 왔네? 그럼 운동복을 집에 놓고 왔는데 괜히 공용 운동복 입자니 가기 싫고 또 집 들리자니 또 다시 나오기 싫고 그래가지고 안 갔어. 이런 거를 계속 모니터링을 하는 거야, 자기 자신을. 그러면 자기가 생각하는 되게 이상적인 어떤 드라마에 나오는 그런 자기 자신일 줄 알았는데 실제로 자기는 그렇게 작동하는 사람이 아니었다는 걸 깨달아. 여기가 되게 중요한 파트야. 그리고 사실은 이거에 대해서 모니터링을 하는 것 자체로도 내가 가는 행위를 엄청나게 그냥 그 자리에서도 상승시킬 수가 있어. 자, 성찰을 하기 때문에, 기록을 하기 때문에. 평상시에는 사실은 인간이 무의식의 영역에서 이런 게 다 이루어지거든. 무의식을 의식으로 끌어올리면 대부분의 경우에는 더 좋은 판단을 하게 돼. 어떤 사람한테, 예를 들어 마약 중독자한테 당신이 언제 마약을 하고 언제 마약을 안 하는지에 대해서 그냥 자세히 기록만 하세요. 마약 해도 돼요. 기록만 하세요. 라고 해도 이 사람은 기록하는 동안 마약 안 해. 적게 해. 근데 이 사람은 어느 순간 마약을 하고 왔대. 확인해보잖아. 기록을 안 했다. 이게 기록의 힘. 근데 이 얘기는 나중에 하고 이렇게 해가지고 간다하고 안 간다를 본인이 한 서너 개를 나눴어요. 사실 이러면 90%가 끝난 거야. 왜? 이 행동을 더 올리면 되고 이 행동을 내리면 되죠. 아, 나는 그냥 집에 가기 싫을 때 헬스장을 가는 사람이구나. 내가 언제 집에 가기 싫지? 근데 집에 가기 싫어서 내가 친구 만나러 PC방 갔네? 친구랑 PC방 약속 안 잡아야겠다. 그럼 헬스장을 난 가게 되는 사람이네. 내 머릿속 순위가 PC방, 헬스장, 집이었구나. PC방은 안 가야지. 헬스장 집이 되겠군.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죠. 혹은 뭐 이쁜 여자들이 많은 헬스장을 등록한다든가 이쁜 여자 트레이너한테 PT를 받는다는 식으로 그러니까 자신의 성향을 알아낸 거잖아. 자기 자신을 되게 알게 된 거잖아. 반대 성향일 수도 있죠. 여자들이 많으니까 내가 불편해서 안 가는 사람도 있겠죠.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이걸 다 해. 이게 결국에는 행동 수정 전략이거든. 모든 내가 하는 바람직한 행동은 사실 1번이 분석이야. 바람직한 어떤 목표 행동을 일단 잡아요. 측정할 걸 잡아. 헬스장 가게 될 수도 있죠. 그러면은 그거를 실제로 내가 언제 하고 언제 안 하는지를 분석을 해야 돼. 근데 이거는 앉은 자리에서 즉석으로 나올 것 같지만 절대 그렇지 않아. 최소 일주일 이상 계속 관찰을 해야 돼. 머릿속으로 시뮬레이션을 하면은 보통 잘 안 나와요. 기록을 하면서 계속 이걸 수정을 하고 계속 반영을 해야 돼요. 어떻게 보면 평생 해야 되는 거야. 이 간다 안 간다의 욕구 구조도 시간이 지나면 바뀌거든. 그럼 내 상황도 바뀔 거고 기록을 하는 게 사실은 제일 중요하고 나 같은 경우는 프로젝트 노트를 만들기도 했었어. 시각적 폰놀이 줄이기, 유튜브 쇼츠, 네이버 웹툰. 실제로 우리 인생에서 운동보다 더 중요한 거죠. 이거 줄이는 게. 그냥 인생이 날아가잖아. 너 노트를 만들어 놓고 그냥 방금 말한 이 분석만 계속 하는 거야. 분석만 해도 그냥 자기가 뭐 해야 될지 사실은 굳이 막 사람들이 자꾸 막 행동 방법이나 막 그 원칙, 뭐 상벌제도 이런 거에 집중하거든? 이게 되게 의미 없는 게 분석만 하면은 대부분 자동으로 돼요. 그거는 내가 볼 때 전체가 한 100% 과정이면은 실제로 행동 지침 만드는 건 한 5%? 3%? 왜? 이거 분석했지. 이미 다 보이잖아, 그냥. 자기에 대해서 알면은 그냥 다루는 거는 자동으로 되는 거야. 근데 자기에 대해 모르니까 오해를 하니까 그런 거야. 이 원칙을 이제 모든 거에다가 다 응용을 하는데 방금 말한 것처럼 유튜브 하기라고 이렇게 해놓으면은 내가 한 말을 제대로 이해했다면 우리가 지금 행동 원칙을 지금 바로 만드는 게 별 의미가 없다는 걸 알고 우리가 해야 되는 건 유튜브를 잘 하기 위해서 지금 행동 원칙이나 계획을 짜는 게 아니야. 우리는 지금 이 순간부터 유튜브를 우리가 언제 하고 언제 안 하는지를 관찰만 하면 돼. 우리가 지금까지 해왔던 방법은 그거죠. 지금 당장 이걸 하게 하는 계획 세우기. 그냥 이런 생각을 안 하고 했다면 우리가 막 시간을 정했을 거야. 아마 일단 앞으로 뭐 월수금 3시부터 5시에 항상 여기서 만나는 걸로 하고 그런 사람들이 또 뭘 하냐?
벌금을 정해, 상금을 정해. 근데 우리 인생에서 이거 다 해봤죠. 고등학교 때부터 하고 중학교 때부터 해, 대학교 다닐 때 하고. 잘 생각해봐. 나 대학교 때 공무원 시험 준비할 때 이렇게 했는데 나는 왜 지금 공무원이 안 됐어? 그 사이에 기억이 없네? 기억이 없지. 내가 우리를 보호하기 위해서 억압한 걸 수도 있고 사실 그냥 흐지부지 되거든. 물론 뭐 성공한 경험도 있겠지만은 처음엔 다 성공을 해요. 실제로 우리 인생이 그렇게 돌아가지 않는다. 좀 더 디테일하게 간다. 그래서 유튜브를 우리가 지금부터 한 달 동안 해야 되는 건 뭐냐면 언제 이거를 좀 더 하게 되고 언제 이거를 좀 덜 하게 되는가. 이거를 뭐랑 엮어서 하냐면 마음이랑 엮어서 해야 돼. 동기나 의욕 뭐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할 수가 있는데 나는 감정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 그러니까 우리가 몸이 움직이고 있어도 감정적으로 이게 귀찮을 때가 있죠. 반대로 몸은 안 하고 있는데 이거 하고 싶다라던가 해야 되는데라고 생각이 문득문득 날 때가 있죠. 이게 사실은 난 더 핵심적인 부분이라고 생각하거든. 왜냐하면 아까 얘기한 하고 싶다와 안 하고 싶다, 그러니까 한다 안 한다 보다도 하고 싶다랑 안 하고 싶다, 이게 되게 중요한 거라서 행동까지 하면 더 좋고요. 근데 실제로 나는 이런 영역에 있어서는 의욕이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해. 왜냐하면은 강제성이 없잖아. 유튜브라고 하는 건 아까 말한 것처럼 결국에는 우리가 여기에 대해서 동기나 의욕이나 감정 같은 게 행동으로 결과적으로는 이루어지거든. 외적인 장치보다. 헬스도 마찬가지. 내가 가고 싶으면은 결국엔 가게 돼 있고 가기 싫으면 결국엔 안 가게 돼 있어. 그땐 그래. 오히려 그거를 억압하면서 외적인 장치를 설정해 놓으면은 장기적으로 보면 의욕 감소가 이루어지고 어느 정도는 반반 섞이는 게 있겠지. 그래서 이거를 모니터링 하는 게 우리가 첫 번째로 해야 될, 그리고 내가 생각할 때 초창기에는 가장 중요한 과제고, 그리고 의외로 사람들이 장기적으로 가면 이걸 놓치거든. 다음 단계로 나아가기 위해서. 근데 이거는 운동으로 치면은 코어 근육 같은 거라고 생각을 해서 코어 훈련 열심히 해서 단련해서 자세 유지하다가도 다음 단계로 갔을 때 우리가 코어 까먹잖아? 망하거든. 나중에 진짜 막 무슨 뭐 수익 창출을 해야 되고 중요한 퀄리티 영상을 만들더라도 이거를 손상시키면은 그건 하면 안 돼. 나는 그렇게 생각해. 보통 운동 망하는 사람도 그렇게 망하거든. 처음에 재밌어서 하고 달리기 재밌어서 하다가 나중에 막 더 잘 뛰고 싶고 3대 중량 늘리고 싶고 하다가 이걸 놓쳐서 질려버리거든. 그래서 바프 찍고 그만두자. 운동 처음에 좋아하던 사람도 보고 바프를 찍으라고 한다. 그러면 나는 계속 그 생각을 할 거야. 바프를 찍는 것이 나로 하여금 운동 의욕을 단기적이나 장기적으로 떨어뜨릴까? 내가 실제로 운동을 나가고 있나도 중요하지만 되게 가는 게 막 가기 싫잖아. 다이어트도 너무 하기 싫잖아. 그거에 대한 증상이 뭐냐면 이것만 끝나면 나 운동 안 해. 이것만 바프만 찍으면 나 케이크 먹을 거야. 그게 굉장히 좀 위험 신호. 나는 그렇게 생각해요. 왜냐하면 우리가 공부나 일은 그렇게 해도 되거든. 강제성이 있고 우리가 사표를 내거나 자퇴를 하는 건 굉장히 확률적으로 적은 일이니까. 근데 이런 거는 그냥 언제든 그냥 안 한다고 아무도 뭐라. 그리고 바로 티가 나지도 않아. 헬스? 내가 지금 몸에서 한 달 동안 헬스장 안 가도 바로는 티 안 나. 그래서 더 이거를 신경 써야 되는 거야. 나는 지금도 내가 운동을 가서 막 나는 레벨이 사람들이 내가 되게 높다고 생각을 하잖아. 막 바프 준비 안 하세요? 대회 준비 안 하세요? 아니, 나는 지금도 이게 1순위야. 지금도 그냥 헬스장 가고 싶게 만드는 상태를 유지하는 게 1순위야. 지금도. 그러니까 이거를 손상시키지 않는 범위 내에서 뭐 운동 효율을 추구하고 운동 자세를 하고 운동 횟수를 따지는 거죠. 그래서 남들이 볼 때는 되게 설렁설렁 하는 걸 수도 있고, 지금도 나는 운동 계획 안 세우고 운동하러 가거든. 오늘 어디에 부위 하세요? 그런 거 없는데 되게 역설적이죠. 그래서 더 느끼는 게 일반인이 엘리트 선수들 따라 하면 안 되는구나. 엘리트 선수들은 방금 말한 운동을 해야 한다가 직장 개념이잖아. 그건 기본으로 탑재돼 있고 싫어도 할 수밖에 없는 사람들이니까 안 하면 어떻게 이거 뭐 큰일 나죠. 근데 우리가 그 상황이 아니잖아. 그래서 지금부터 해야 되는 게 스트레스 관찰. 언제 내가 스트레스 받아서 이거 너무 힘들어 하기 싫어 이런 생각이 조금 날 때 잘 적어놔요. 그거를 처음에는 관찰을 해야 돼. 물론 이게 관찰한 대로 따라가면 아무것도 안 될 수도 있거든. 근데 초창기에는 일단 그렇게 해서 자료를 만드는 거야. 하기 싫은 것뿐 아니라 하다 보면 하고 싶고 이거 하니까 되게 재밌더라. 이게 또 쌓일 거 아니야. 이렇게 해서 초창기에 이걸 자료를 만들어 놔야지 후반부가 되면 또 달라지거든. 계속 변수가 생기잖아. 그게 없을 때 이제 이거를 자료를 모아놔야 나중 되면 모니터링이 어려운 파트일 것 같거든. 또 되게 유의미한 작업이 될 것 같아서 난 해야 되는 건 유튜브를 만드는 과정 전체에서 방금 말한 의욕, 뭐 동기, 심리, 감정 이거를 잘 기록을 하기. 이거에 대해서 확실히 알아야 될 게 뭐냐면 유튜브를 하는 것 자체가 그냥 하나의 연습인 거고 앞으로 뭘 하든지 간에 연습했는데 이 방법이 되게 괜찮아. 감정 기록
하는 이 방법, 그러면 앞으로 뭐든지 할 수 있겠죠. 운동에도 응용을 해보고 청소에도 응용을 해보고 사업에도 응용을 해볼 수도 있는 거고, 하다 보면은 뭐 운동에는 이 방법이 꽤 괜찮은데 사업이랑 안 맞는 것 같다 하면서 또 이게 계속 또 바뀌어 나갈 거 아니야. 준비를 하는 과정이 있고 영상물을 만들고 피드백을 하고 그 다음에 사람들한테 반응을 관찰하고 심지어 이게 수익으로 연결되는 단계가 되면은 그때 다 다르단 말이야. 근데 이게 그 응용 분야가 다를 거 아니야. 예를 들어 수익이랑 연결되는 분야에서는 그 운동하는 거에 수익으로 연결되지 않잖아. 이거랑은 또 안 맞는데 사업이랑은 또 연결이 될 수 있어. 이런 식으로 하다 보면은 되게 많은 걸 느낄 수도 있고 자기에 대해서도 알고 자기에 대해 아는 게 사실 제일 중요하잖아. 어쨌든 지금 하고 있는 이 수익 카페나 음식점이나 건물을 5년 10년 후에 안 하고 있을 확률이 높거든. 20년 후에는 거의 무조건이거든.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보면은 지금부터 우리의 생산성이나 우리의 그 심리나 우리의 그 뇌구조가 어떤 업무 형태나 어떤 활동에 적합한지 지금부터 빨리 찾아야 돼. 죽을 때까지 못 찾는 사람 되게 많더라고. 남들한테 의존하고 사람이 다 다른 것처럼 직장도 다 다르거든. 어떤 애는 막 영업하면 막 죽으려고 그러는데 어떤 애는 영업이 너무 세상에 행복하고 어떤 애는 막 주말 근무가 너무 좋고 평일에 놀고 주말에 일하는 게 평일에 이렇게 한가롭게 다니는 게 너무 행복하다. 그런 베이스는 얘가 일해보기 전까지 얘가 영업해보고 얘가 뭐 주말 근무 해보고 교대 근무하기 전까지 몰랐어 다들. 우리는 남들에 비해서 엄청 사회 경험이 적어. 어떤 조직의 시스템 같은 거를 따로 공부해줘야 돼. 멘토도 없고 찾아다녀야지. 그러면 솔직히 이렇게 하는 게 나는 뭔 의미가 있을까라고 생각을 했거든. 근데 좀 요즘 생각이 많이 바뀐 게 어떤 활동 자체가 의미가 있다는 거는 틀린 진술인 것 같고 내가 거기에서 어떤 의미를 찾고 나한테 어떤 식으로 활용을 할 수 있느냐 이게 되게 좋은 것 같아. 이게 되게 중요한 것 같은데 어떤 본인이 생각하는 본인의 그 삶의 어떤 목표나 방향이 먼저 선행이 돼야 돼. 인생을 잘 살려면은 자기에 대해서 일단 잘 알아야 될 거 아니야. 자기가 뭐 진짜 돈을 좋아하는지, 좋아하면 얼마나 좋아하는지, 자기 일을 또 좋아하는지 싫어하는지, 어떤 일을 얼마나 어떻게 싫어하고 어떤 걸 좋아하는지 내가 볼 때 제대로 아는 사람 별로 없거든. 하는 거 중요하고 하면서 관찰하는 거 중요하고 되게 좋은 기회고 경험일 것 같아. 하다가 때려치더라도 솔직히 때려칠 확률이 매우 높거든. 죽을 때까지 할 확률은 적잖아. 때려치더라도 때려친다라고 하면은 그 때려치는 과정 대부분 사람들이 기록을 안 하고 관찰을 안 하니까 몰라. 살면서 뭐 자격증이나 시험 준비해본 적 있을 거 아니야. 근데 기억이 안 나. 내가 그때 왜 그거를 접었지? 기억이 안 나니까 이제 딴 이유를 갖다 붙여. 기억해내려고 애쓰는 것도 되게 위험한 일이고 그렇게 짜내려고 하면 가짜 이유를 대게 되거든. 그게 더 안 좋은 거야. 그냥 모르면 모른다고 해야 되는데 자기의 어린 시절의 어떤 성공과 실패에 대해서 왜곡하는 게 진짜 최악이야. 그리고 과거를 분석하는 것도 되게 너무 좋은 일이지만 이미 지나간 거보다는 현재를 분석하는 게 분석하다 보면 또 과거도 된다. 이거보다 중요한 게 사실 분석을 한다라는 이 행위가 되게 중요한데 나는 사실 오늘 간만에 스터디 카페 가서 느낀 게 방금 말한 그거야. 지금 내가 얘기하는 게 다 방법이란 말이야. 근데 스터디 카페를 안 가면은 의미가 없어요. 스터디 카페가 나한테 헬스장인 거야. 난 그냥 헬스장을 지난 4개월 동안 안 다녔더라고. 우리가 헬스장을 안 갈 때는 이유가 엄청 많아요. 시끄럽다, 샤워장 더럽다. 언제나 이 바람직한 행동은 하지 않을 이유가 100가지도 넘어. 하는 게 되게 멍청해 보이죠. 근데 이게 전형적인 미래에 관한 예측에 관해서 사고하면 이렇게 되는 거고 실제 객관적으로 본인 인생을 이렇게 돌아보잖아? 그럼 되게 달라. 과거를 객관적으로 좀 보는 게 너무 어렵거든? 왜냐면 인간은 미래에 대해서 되게 희망적이고 의지적으로 사고하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그냥 간단히 우리가 매번 느끼잖아. 방학하기 전에 내 방학과 실제 방학이 끝났을 때 실상 1년에 2번씩 느꼈죠. 그럼 우리는 인정을 해야 돼. 학교에 가서 이 쓰레기 같은 수업을 듣고 쓸데없이 통학과 등록금과 학비와 이런 시험에도 안 나오는 그냥 그지 같은 이 부대낌의 시간을 낭비하는 게 왜 우리 인생에 도움이 되는지 우리는 논리적으로 이해하지 못해. 그냥 앉아갖고 그냥 열심히 독서실에서 공부하면은 우리 인생이 훨씬 잘 되는 게 이게 논리적 비결이거든. 근데 우리가 결과를 보니까 우리가 그런 적이 없네. 그러니까 처음에 계획 세울 때는 과거의 케이스에 입각해서 실제로 내가 뭐 집에서 이걸 일기를 쓸 줄 알았는데 막상 해보니까 오래 못 가더라. 카페 가서 할 줄 알았는데 오래 못 가더라. 스터디 카페를 다니니까 그래도 이건 하더라. 뭐 그런 결과값이 나왔으면 그렇게 하고. 근데 물론 그렇다고 해서 이제 과거의 방법만을 이렇게 고집하는 것도 안 좋아서 저번에 말했잖아. 7대3 과거 케이스 70% 이상 그 다음에 이제 내가 뭔가 딴 걸 바꿨어.
의지력도 강해졌고 상황도 바뀌었어. 그러면 이걸 반영해도 되는데 이거의 비율을 기존 거에서 30% 미만으로만 했는데 30% 미만으로 막 천년만년 가라는 게 아니야. 2주? 한 달? 해보면 각이 나오잖아. 더 가도 되겠는데? 그러면 이걸 좀 더 줄이고 좀 더 늘리고 다시 여기에서 이거에 7대3 다시 여기에서 7대3 한세 번만 반복하면은 만약에 본인이 엄청 변화했다라고 하면은 석 달 지나면은 원래 걸 10%도 안 남아요. 근데 막상 해보면 아닐걸. 그러니까 과거에 내가 행동했던 방식에 기반해서 계획을 한 7, 80%를 세우되 내가 다른 사람이 될 것 같고 더 잘할 것 같은 건 한 20% 했는데 뭐 일주일? 2주일 해보면 각 나오죠. 내가 진짜 다른 사람이 됐는지 아니면 똑같은 인간인지. 대부분의 경우에 자기 객관화가 된 사람은 똑같은 인간이라는 걸 깨닫고 깜짝 놀라죠. 그게 제일 효율적인 방법인 것 같아. 이게 7대3, 8대2 자기에 대해서 기대치를 과거 거에서 한 1.5배 이상을 넘어가는 계획을 세우면 안 되고 넘어가는 사람도 많이 있거든? 그럼 또 2주나 한 달마다 바꾸면 돼요. 또. 근데 내가 예를 들어서 과거에 하루에 뭐 독서실에서 4시간 정도씩 이렇게 앉아서 집중하는 것이 한계였었어. 과거에 지난 몇 년간 혹은 뭐 그 이전까지를 봤더니. 근데 이번에 내가 지금 막 아주 뿜뿜해서 하루에 그냥 12시간 기본을 할 것 같아. 그렇더라도 나는 한 5시간에서 6시간 정도 공부하는 걸 전제로 이거 하면 내 공부 에너지가 끝나는 걸 전제로 일단 계획을 세워야 돼. 마음 같아서는 12시간 할 것 같거든. 껌이거든. 꾹 참고 그래. 2주만 5시간 정도 공부하는 날을 전제로 이게 맥시멈 5시간 공부하면 지쳐버리는 날을 전제로 이제 해봤더니 그렇게 해서 한 2주, 3주 해봤더니 이거보단 좀 더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해보니까 10시간은 확실히 무리인 것 같아. 그럼 이제 6시간 정도 해보고 해보니까 아니야 5시간 반. 이 정도 이렇게 조절하는 이게 수험생활 전체로 봤을 때 가장 효율적으로 할 수 있는 방법인 것 같거든. 물론 나는 이렇게 안 했죠. 내가 과거에 4시간 맥시멈이었으면 나는 그냥 1분으로 잡아 처음에